나는 요즘 여러 웹소설 작가들이 쓴 책과 유튜브 영상, 유료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하면서 성공한 작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작가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웹소설 초보인 내가 이건 꼭 매일 해야지 했던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웹소설 읽기. 두 번째, 작품 분석하기. 작품 분석은 웹소설뿐만 아니라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여러 콘텐츠를 본다면 분석하는 습관을 갖고 필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웹소설과 작법서 등 다양한 책 다독하며 인풋 쌓기. 나는 웹소설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웹소설을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물론 20대 때는 직장 다니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척 웹툰에 빠져 웹툰을 읽은 경험이 있지만 그때 나는 이런 얘기를 나도 쓰겠다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웹툰 작가나 돼볼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림도 못 그리는 내가 무슨 작가냐 싶어 말아버렸다. 신기하게 네이버에 매일 드나들며 웹툰을 봤지만 웹툰만 알고 웹소설을 몰랐던 나였다. 내게 문제라면 웹소설을 읽는 것보다 영상에 더 익숙해서 웹소설보다 드라마나 웹툰, 영화를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나와 같은 웹소설 새내기 초보는 습관적으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웹소설을 읽는 것에 정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웹소설만 읽으니 흥미롭게 잘 읽히고 있는 요즘이다. 이렇게 나는 웹소설에 대한 이해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다독을 결심했고 글이라는 매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는 웹소설 읽기를 하루 습관 중 가장 처음에 해내야 하는 일로 늘 계획표에 적어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리고 작품은 요즘 인기 있는 작품과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위주로 읽고 있다. 많은 작가님들이 웹소설을 많이 읽되 그냥 읽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도 웹소설을 읽을 때 이것저것 인지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유튜브나 책을 보면 어떻게 분석하며 읽는지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나도 이것저것 강의 내용과 책, 영상 등을 짬뽕하고 잘 모아서 나만의 분석 노트도 만들었고 읽은 후에 꼭 분석 노트를 정리하고 있다. 혹시 나와 같은 초보 지망생 분들이라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래 파일을 첨부할 테니 열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로 나는 모르는 단어와 알지만 평소에 내가 쓰지 않는 단어들까지 따로 단어 노트를 만들어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웹소설을 처음 공부하면서도 많이도 아니고 딱 3개의 노트를 만들었다. 분석 노트, 단어 노트, 그리고 아이디어 노트. 아이디어 노트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웹소설을 쓰는데 도움되겠다 생각되는 건 모조리 이곳에 막 적어놓는 노트이며 새로 알게 된 정보나 웹소설이 아니어도 어떤 컨텐츠를 접하든 일상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적고 있다. 그리고 웹소설을 읽으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장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잘못 나로서는 작가가 되기 위해 글 쓰는 필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작법서를 보며 공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필력이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늘지 않는 글쓰기 실력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배워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래서 나는 작법서를 볼 때 활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읽고 또 읽고 많이 읽기로 다짐했고 추천받은 여러 작법서 책은 빌리지 않고 모조리 구입하고 있다. 웹소설 작가들은 각자 자신만의 루트와 습관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 3가지 습관을 들이는 것을 초보인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베스트 습관이 아닐까 싶었고 소설은 무엇보다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일화를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무턱대고 글을 쓰는 것보단 초보에게는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어느 정도 트렌드 분석과 기획 단계를 거치는 것이 웹소설을 쓰는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웹소설과 별개로 브런치라는 곳에서 글을 쓰며 활동한 지 지금 5년 정도 되었다. 가끔 브런치 글을 쓸 때 수익이 나지 않는 이걸 왜 쓰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누군가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하면 내 생각에 공감해주는 이가 있어 기뻤고 글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처음엔 열이 받았지만 그게 내게 자극이 돼서 그때 작법서도 읽고 그들이 말하는 지적을 고치려 노력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덕분에 나의 글이 평가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고 이득 없이 즐거움만 가지고 썼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내가 웹소설을 쓰고 싶다는 꿈을 가질 때 나도 어느 정도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준 것 같다. 또 생각해보면 세상 쓸모없는 일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던 그런 고마움? 어쨌든 그때의 그 글쓰기 공부가 도움되길 바라면서 나는 매일 하는 작은 행동 3가지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웹소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글을 쓰다 보면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머릿속의 이야기들을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사는 내가 언제 한번 나의 하루를 곰곰이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리고 발견한 나의 가장 큰 프로브럼. 주부이다 보니 케어해야 하는 가족이나 집안일 등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닥친 일, 그리고 쉬운 일부터 하려는 그런 게으르고 안 좋은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하는구나를 그때 깨닫고 이전에 지금껏 웹소설 읽기와 분석하기, 작법서 읽기 이 3가지는 하루의 가장 중요한 플랜으로 정하고 가장 먼저 하겠다 다짐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어제보다 성장하기 위한 웹소설 대박 작가가 되기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가장 쉬운 일 1가지를 더 하기로 정했다. 예를 들어 공모전에 수상한 작품들을 찾아보고 제목을 살펴본다던가 리디북스 사이트에 가서 키워드를 검색해본다던가
유명 웹소설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스크립한다거나 웹소설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중에 재밌게 봤던 작품들을 찾아서 캐릭터나 작품 소개글들을 살펴보는 그런 작은 행동을 하나씩 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까지 떠들어댄 걸 종합해보면 엄청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 듯 하지만 사실 못한 날이 투성이다. 아이 재우다가 같이 자고 앉아서 제대로 각 잡고 할 생각이 시작도 안 하고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겠다고 다짐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고 양을 줄이고 욕심을 더 내려놔야 하나 보다. 아직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시간과 그 시간을 아껴 쓰는 여러 방법들을 찾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크나큰 목표들과 꿈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행복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도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만족하는 웹소설 작가가 되는 것이다. 생활고 때문에 내가 혹시 다른 일을 하게 된다 해도 10년, 20년 길고 즐겁게 웹소설을 쓰고 싶다. 수익 없는 브런치를 써왔듯이. 어쨌든 나는 이렇게 웹소설과 친해지기 위해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두 아이들이 기간이 다니지 않아 아이들을 보느라 힘도 들고 답답할 때도 많은데 생각하고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웹소설을 살며 운동력이 되길 바라며 이런 나를 보고 웹소설 작가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얻고 열심히 쓰려는 글 즐겁게 썼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